자, 동영상 보는 사람들 이거 먼저 보고, 지금 우리가 17강 요약을 하는데 다 똑같다. 계속 이 느낌을 가져가야 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에 센서가 켜져 있는 A가 돼야 돼. 기출코드 유형별 풀이 2시간이면 숙지할 수 있어.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재가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이거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거 할 거고, 3월 달에 3월 모의고사 할 거고. 근데 교재나 문제나 시험지가 바뀌어도 우리의 강의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수단이야, 수단. 과정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뭐다? 마지막에 6월 달에 재수생이 들어오면 그때 국어 수학 같은 상대평가가 점수가 떨어질 거니까 영어 시간을 국어 수학한테 준다. 뭔지 알겠지? 그 준비까지 다 해놔야 돼. 영어는 입시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야. 영어 1등급은 반드시 필요해. 단, 국어 수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안에서야. 칠판. 요 세 개만 가져가면 됩니다. 요 세 개만 딱 머리에 담고 있으면 지식은 충분해. 이제 지식을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는 거야. 자, 우선 수능 영어를 크게 세 개로 나눠볼게. 첫 번째, 자기가 이 세 개 중에서 뭘 못하는지 생각해봐. 첫 번째 50점이 걸려있는 건데, 듣기 시간에 쉬운 걸 풀어버리는 거야. 이게 50점 정도 되는 거지. 듣기 시간에 쉬운 거 풀어버린다. 다시 한번. 듣기 시간에 쉬운 거 푼다. 근데 목적, 심경, 일치 이 6문제는 무조건 해야 돼. 개인의 특수성 이런 건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무조건 해. 됐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자기가 듣기가 약하면 이건 손대지 말고. 됐지? 어찌됐든 듣기 시간에 요것만 풀어도 50점이야. 자, 50점 확보했지? 자, 그 다음에 40점이 주제 찾기야. 주제 찾으면 40점이 끝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뭐가 남아? 요 네 문제가 남는 거야. 문장 삽입하고 ABC별 요 네 문제. 이게 10점이야. 2.3점짜리 하나씩 해서. 그래서 주제만 잘 찾으면 순서 없어도 1등급 찍을 수 있다니까. 근데 순서가 주제보다 더 쉬워, 실제로는. 이제 알겠지? 그래서 1등급을 안 찍는 게 희한한 시험이야.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빈칸을 했지, 13강을. 근데 갑자기 14강, 15강, 16강을 건너뛰고 17강으로 와.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요 세 개가 푸는 방식이 아예 똑같아. 목표 잡고 재진술, 목표 잡고 재진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얘만 딱 남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만 작살내면 된다고. 이건 엄청 간단해요. 됐죠? 칠판. 목표 잡고 재진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지만 요약문을 더럽히면, 즉 요약문을 이용해서 목표를 찾으면 딱 목표만 잡고 출발하면 지문의 연필 자국이 거의 없어야 돼. 오늘 네 문제에서 그걸 보여줄게. 아, 목표를 잡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건 잘 봐봐. 해석이 잘 되는 부분 말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양이 엄청 는다는 거야.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이게 시험이 어려워진다거든. 근데 중요한 정보는 무조건 있긴 있다니까. 이게 2개에서 1개로 줄 뿐인 거야. 그걸 갖다 보여줄게. 칠판. 자, 그리고 이게 원체 중요하잖아. 밑줄 포함한 문장, 잘 봐봐. 밑줄 포함한 문장 먼저 읽고 목표 잡기. 빈칸 포함한 문장 먼저 읽고 목표 잡기. 요약문 먼저 읽고 목표 잡기. 목표 잡기가 엄청 중요하거든.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으니까 유형별로 전부 다 잡아줬어. 그리고 영상을 지금 전체 공지방에 25분짜리를 올려놨어. 그걸 들으라고. 뭔지 알겠지? 수업 시간에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건 거의 복습에 가까운 건데, 딱 25분이면 자기가 혹시라도 복습에 좀 소홀했던 사람도 이 목표 잡기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유형별로 다 잡아놨으니까 꼭 들어. 뭔지 알겠지? 칠판. 전체 공지방에 이미 올라갔습니다. 영상 듣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도 전체 공지방에서 유형별 목표 잡기 하고, 혹시 전체 공지방에 자기가 초대 안 돼 있다. 그럼 개인별 학습관리방에 말해주면 우리가 초대해 줄게.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현장 강의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 우리가 1월, 12월 말, 1월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이제 우리가 1월 20일을 넘어가니까 이건 좀 익숙해졌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씩 이제 개별화를 시도해 보는 거야. 자, 현장 강의는 이제 익숙해졌어. 숙제하는 것도 좀 익숙해졌어. 그럼 얘가 돼야 돼. 자, 요 2개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 보여줄게. 칠판. 자, 현장 강의가 예를 들면 주중에는 주제를 하고, 주말에는 어휘어법을 하고, 주중에는 빈칸을 하고, 주말에는 순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갈 거 아니야, 현장 강의가. 그러면 온라인 모의고사는 어떻게 해야 시너지가 나겠어, 당연히? 현장 강의에서 내가 다뤘던 유형을 복습해봐야 효과가 날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오늘 요약을 배우잖아. 그럼 당장 다음 온라인 모의고사에 요약을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라고. 그럼 바로 복습의 효과가 나겠지. 됐지? 여기는 뭐야?
뭐야? 여기 뭐 들어가? 신이. 찬영이 뭐 들어가? 선생님이 멍청하게 이걸 안 지우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봐. 빈칸 채우기잖아. 누구 빈칸 채우기 지난주에 엄청 했잖아. 뭐 들어가? 다시 한번 현장 강의 진도가 이렇게 나가면 온라인 모의고사는 내가 현장 강의에서 했던 거에 대한 복습, 할 거에 대한 예습 이런 효과가 나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게 온라인 모의고사를 활용해봐. 그럼 시너지가 납니다. 칠판. 그래서 내가 구간별 분석표까지 다 만들어줬잖아. 시간도 딱딱딱 정확하게 재면서 해봐. 특히 시간 제기를 꼭 해야 돼. 구간별 분석 양식 보내달라 그래. 그 다음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 출석 체크하고 그 온라인 단톡방으로. 그리고 이거 좀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왜 이렇게 일찍 불러서 뭐예요? 느낀 점을 적어보라고. 우선 과거에 내가 모의고사 보면서 느낀 점 쭉 봐. 그리고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쭉 짜봐. 느낀 점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해보라고. 이걸 꼭 좀 써야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 결국 공부라는 건 지속성하고 적극성인데 지속성하고 적극성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야? 지가 느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들이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원장 선생님이 상담 좀 해서 우리 단어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 내가 말하면 그 순간뿐이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수업에 다 녹여내 줄 거라고 너희들이 느낄 수 있게. 근데도 안 느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됐지? 자, 이렇게 느낀 점을 적으면 뭐가 좋냐면 우선 그게 수업에 반영이 될 수 있잖아. 너희들이 내가 개인별 학습관리방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다 올리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얘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불편해하는구나. 그럼 내가 수업의 강약을 거기다 넣어줄 수가 있잖아. 두 번째, 이걸 쓰면서 스스로 엄청 발전이 돼. 봐봐. 또 ABC로 설명해 볼게. 자, 온라인 모의고사를 봐. 독해가 12시에 끝나잖아. 그럼 C 같은 애들은 뭐야? 느낀 점을 나한테 안 보내. 그러면 C야. A하고 B는 느낀 점을 보내. 차이는 뭐겠어?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고 독해를 12시에 끝났어. 그러면 느낀 점 자체를 안 보내면 C. B하고 A는 보내긴 보내. 차이가 뭐야? B는 독해 모의고사 12시에 끝났거든? 12시 10분도 안 돼서 보내버려. 느낀 점을. 얘는 거의 1시 반쯤에 보낸다고. 뭔지 알겠지? 제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모의고사 하나 분석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 최소한. 됐죠? 그걸 적어보면 스스로 발전이 엄청 돼.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할 때 이게 엄청 좋아. 그러니까 내가 6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고 그러면 개인별 상담이 많아지는데 개인별 학습관리방을 열었을 때 모의고사에 관련된 느낀 점을 많이 적은 애들이 밀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이제 알겠지? 제발 좀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요약을 푸는데 A 같은 애들은 이미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직도 긴장하거나 시간적 압박을 느끼면 요약문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유형별 풀이비법을 까먹고 지문을 먼저 읽어버린다. 다음 주 온라인 모의고사에서는 40번 요약 유형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특히 재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자기가 어떤 걸 느꼈는지. 오케이? 제발. 최대한 느껴봐. 안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갑니다. 요약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목표를 잡는 거야. 근데 그 목표는 주제하고 밀접하니까 거의 세게 읽어. 단 재진술 함정은 걸겠지.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 속어법이 안 써져 있나요? 요약은 정답이 빈칸에 비해서 좀 분명해. 그래서 속어법을 쓰는 비율이 적어. 뭔지 알겠지? 칠판 갑니다. 자, 빈칸에서 우리가 풀었던 유형별 풀이 이론이잖아. 빈칸 31번, 34번. 밑줄 21번에서 우리가 풀었던 이론이잖아. 이걸 그대로 요약에 그대로 갖다 쓴다고. 뭔지 알겠지? 갑니다. 이론은 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론이 똑같아. 그럼 이제 뭐야? 똑같은 이론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 그 이제 과정을 비교하는 거야. 머릿속을. 나는 내 머릿속을 칠판에 띄울 거고 너는 너그 머릿속을 1교시 때 연필로 다 표시했잖아. 비교. 불일치는 빨간 펜. 칠판. 1번은 문제가 안 좋아.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 문제가 좋든 안 좋든 항상 똑같아야 돼. 쉽든 어렵든 좋든 안 좋든. 우리는 그 문제의 난이도를 아직은 모르잖아. 그래서 무조건 접근 방식이 똑같아야 돼. 칠판. 자, 여기를 바라보는데 됐지? 여기를 바라보고 목표를 잡아야 돼. 칠판 해볼게요. 자, A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B에 대한 목표. 자, 두 명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인이 두 명이야. 두 명의 특징을 잡아볼게. 칠판. 뭐 흔한 일상 제품이 그렇지 광고를 통해 A의 의미를 가지며 그걸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비하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네. 칠판. 자, 읽었어.
요 두 개를 갖다 다 잡기가 힘든 사람은 우선 A만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봐. 자, 이 글의 소재는 뭐겠어? 일상 제품의 의미와 소비자의 정체성이야. 나의 목표는 두 개가 있어. 자, 첫 번째, 일상 제품. 일상적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상적인 제품이 A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지? A라는 의미를 가져. 자, 요까지 잡은 상태야. 원래 선택지가 2대 2대 1이면 좁힐 수 있는데 이건 좁히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야. 됐지? 요까지 와 있어. 들어갑니다. 칠판.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 잡는 게 좋는데 아직은 좀 벅차다면 하다못해 A만이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해봐. 자, 이제 잡았잖아.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빈칸이든 밑줄이든 요약이든 우리의 목표는 주제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낚싯대를 두 개 던지는 거야. 일상 제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는 목표가 터져도 좋고 아니면 주제 시그널이 터져도 좋아.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칠판. 낚싯대 두 개를 던지고 읽었어. 어디서 번쩍? 첫 주연 끝을 새기는데 칠판. 컨시더다 이렇게 돼. 왜? 컨시더를 보는 순간 7번에서 컨시더 플러스 특정성이 나오면 포 이그샘플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칠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핵심이 여기서 소업의 연필자고 있어야 돼. 갑자기 특정한 물건, 비누가 나왔잖아. 비누를 뭐라고 읽어야 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상적인 제품의 예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비누 이렇게 읽은 게 아니고 뭐야? 일상 제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는.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예시로서 비누가 나와 있는 상태야. 칠판.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비누에, 그지? 비누가 A라는 의미를 갖는다 했잖아. 일상 제품이 A라는 의미를 갖는다 했잖아. 그럼 일상 제품의 예시로서 비누가 나왔어. 그 다음 나의 목표는 이제 뭐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만 따라가면 되잖아. 우리의 목표는. 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만 따라가면 돼. 칠판. 어디서 번쩍? 의미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대로 나오잖아.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나왔잖아.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비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 제품 중에 하나인 비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온 거잖아. 됐지? 칠판. 자, 물음표는 뭐다? 주제 시그널이다 했어. 물음표가 나오는 순간 중요한 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주겠다는 거야. 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상 제품, 즉 비누의 의미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이 나와야 돼. 그 중요 정보가 나와야 돼. 뭘로 줬어? 주제 시그널 중에 하나로 줬어. 뭐야? while이다. 이렇게 돼야 돼. 자, while이 나오는 순간 그냥 이게 다잖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래? 이걸 보는 순간 아는 사람이다. 왜 그래? 기출코드 6번에서 했잖아. But however yesterday is unfortunately 더우의 친구로서 while 6-1번에서 while, whereas, unlike까지 다 외우고 있는 상태잖아. 그잖아. 15개를 세트로 했으니까 아는 애다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를 넘어서서 왜 아는 애야? 이걸 왜 쓰니까 당연히 아는 애잖아. 플러스 칠판 봐. 자, while을 이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인데 칠판 봐. while은 도우의 친구고 더우는 어떻게 하면 돼?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while이라는 주제 시그널을 이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만 찾으면 돼. 그지? 그게 들어가면 되잖아. 자, 그럼 종속절 말고 주절을 세게 읽었더니 뭐가 나왔어? 야, 심지어 비누 같은 애들도 엄청나게 많은 심벌을 포함하고 있대. 자, 비누가 뭘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심벌,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이 단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고 단, 재진술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어. 그래서 저질인 거야. 이제 알겠지?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판단력이 생길 때 양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좋다 안 좋다 이것까지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잣대가 있을 때 양치기 들어가면 돼. 보통은 그걸 6월 기준으로 보는 거야. 6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은 40대 5야. 얘는 정답이 깔끔해. 얘는 정답이 희미해. 자, 6월달 기준으로 선생님 이건 절대 안 틀려까지 만들면 무조건 1등급이라고. 그리고 6월 이후로는 무조건 이 더러운 것만 연습하는 거지. 됐지? 소거법의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6월 이후다. 6월 전에는 뭐다? 쉬운 걸 절대 안 틀린다까지 가면 됩니다. 칠판. 절대평가야. 상대평가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일상 제품의 의미에서 여기서 뭐야? A에는 symbol, 어떤 상징이 들어간다. 이걸 보는 순간 바로 B가 좁혀졌네? express잖아. 표현이야. 내가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쓰는 이유는 뭐야? 무조건 재진술이 걸리기 때문에 영어로 쓰면 스펠링을 따라가게 된다고. 뭔지 알겠지? 한글의 의미로만 따라가는 거야. 칠판. 잘 봐. 자, 비누 같은 일상용품을 사용함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을 비한대.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표현하다가 들어가야 돼. 됐지?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비누 같은 일상 제품을 사용함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한다야. 칠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정보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형태로 다 나왔잖아.
즉 뭔 말이야? 나는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를 찾아. 그럼 여기에 다 모였다고.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범인을 찾는 거지. 알겠지? 목표를 잡고 그 목표가 터지면 거기에 범인이 있게 돼 있다고. 칠판. 그럼 생각해봐. 이 B는 뭐야? 파란색 주어하고 노란색 목적어의 중간에 있잖아. 그럼 위치도까지도 똑같아. 파란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뭐가 있을 거야? 익스프레스에 해당하는 재진술이 있을 거야. 표현하다. 표현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뭐? 말과. 세 가지겠네. 말과 글과 행동.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 표현은. 칠판. 하나, 둘, 셋. 여기서는 말이 나왔네. 진술하다. make a statement가 나왔으니까. 됐죠? 칠판. 자, 결국은 뭐야? 1번은 재진술이 없으니까 저질이고 B에서는 재진술이 있었다. 자, 칠판. 잘 봐. 그림이 다 똑같이 나와야 돼. 목표를 잡아야 돼. 요약문을 더럽혀서 나의 목표를 잡았더니 지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세게 있게 되더라. 이런 느낌이 나야 돼. 나의 목표는 초록색과 노란색이었어. 초록색과 노란색을 찾으니까 뭐가 나와? 저절로 주황색을 만나게 된다고. 이런 걸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칠판. 자, 1번은 이제 약간 저질이었고 2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야. 똑같이 해볼게요. 판서가 전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건 항상 한 얘기야. 자, 이번에는 범인이 2명이야. 그지? 범인 2명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 놈을 잡으면 얘가 어느 정도 불 거잖아. 얘를 먼저 잡아. 그리고 나서 얘를 통해서 얘에 대한 힌트를 잡고 그리고 나면 얘를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됐지? 칠판 갑니다. 근데 이 질문이 갑자기 나온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목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장이 읽어지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관점이겠지. 첫 번째는 뭐야? 귀를 너무 판다. 자, 읽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야? 읽어지지 않는다는 건 단어를 모르거나 문장 구조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두 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잖아. 단어가 약하다. 그건 숙제를 계속하면 해결될 거 아니야. 단어 숙제를. 그지?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잘 봐. A 같은 사람들은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 이 문장은 길 수가 없어. 이게 길고 복잡해 보이면 B나 C야.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 짧은 문장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짧은 문장이 4개가 있어. 이렇게 그냥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장은 파란색이야, 그냥. 이 문장은 뭐냐면 파란색 앤드 빨간색이야. 이 문장은 그냥. 즉, 포인팅이라는 건 인간에게 A 합니다, 이거야. 포인팅은 인간에게 A 합니다. 근데 위치가 꾸미고 있으니까 뭐야? 초록색인 포인팅은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초록색인 포인팅은 인간에게 A 합니다. 이게 앞부분이야. 뒷부분은 뭐야? 포인팅을 마스터하면 B 합니다야. 포인팅을 마스터하면 B 합니다야. 여기 엔드를 기준으로 끊어진다고. 포인팅을 마스터하면 끝남 B 합니다. 근데 이유가 붙었어. 신스로. 따라서 뭐야?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지.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럼 엔드를 기준으로 앞에는 파란색, 뒤에는 빨간색이 있는 거야. 근데 초록색이 포인팅을 꾸미는 관계사질로 붙어 있는 거고, 노란색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칠판, 잘 봐. 이게 엄청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건 구조가 안 되는 건데, 그 구조를 왜 못 보냐면 칠판. 잘 봐. 모든 문장은 다 이렇게 생겼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막 어느 학원 가도 오형식 가르쳐줘서 막 지겹다, 죽여보고 싶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나는 문장은 막 이렇게 문법 학자에 따라서 뭐 8형식, 99형식도 있거든. 근데 수능은 다 이거에 걸린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봐봐. 독해라는 게 어려울 수 없어. 그냥 잘 봐. 무조건 동사를 찾은 다음에 왼쪽에 주어는 고정이잖아. 오른쪽만 보면 돼. 자, 동사를 찾아. 왼쪽은 무조건 주어야.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으면 1형식. 보호가 있으면 2형식.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 목적어가 2개 있으면 4형식. 목적어하고 보호가 있으면 5형식이야. 그리고 나서 그냥 해석만 맞춰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어. 자, 문장이 이 5개 중에 뭐야? 더 쉽게 말하면 동사 뒤에 뭐 있어? 이것만 보면 돼. 동사 뒤에 뭐 있어? 동사 앞은 무조건 주어니까 동사 뒤에 뭐 있어? 이것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1형식, 보호가 있으면 2형식, 목적어 있으면 3형식, 목적어 2개 있으면 4형식, 목적어도 있고 보호도 있으면 5형식이야.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해석만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근데 이걸 왜 못해? 잘 봐. 모든 문장에는 이 논리만 알면 돼. 모든 문장엔 동사가, 이게 문법에서도 특혜급이야.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한 개가 있어. 그러잖아.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보호, 목적어 보호 이것만 하면 되잖아. 칠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본동사 한 개를 제외하고 보조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괜찮아. 왜? 얘가 나오면 무조건 문장 연결사가 있다는 뜻이거든. 이걸 시각화 시켜볼게. 잘 봐. 동사를 찾으면 끝난 거야. 동사 찾으면 왼쪽에는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이게 다잖아. 이게 다야. 그럼 오형식규 하나에 걸리면 그냥 기계적인 해석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문장 안에 동사가 또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 왼쪽이 주어니까 이게 다 주어가 돼버리잖아. 근데 문제는 또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다 주어잖아. 이거 또 나와버려. 그럼 이거 다 주어잖아. 반대로 말하면 이걸 동사로 하면 이게 목적어가 돼야 되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말했잖아. 본동사를 제외한 동사가 나오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문장 연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 세상은 무조건 동사 하나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야. 즉 여기가 끊어져야 되는데 연결을 한 거고 여기가 끊어져야 되는데 연결을 한 거고 여기가 끊어져야 되는데 연결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다 끊어버리면 돼.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들이 보이면 끊어보면 되잖아. 문장 연결사가 나오는 순간 거기가 끊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연결이란 단어를 왜 썼냐? 끊어지는 걸 붙였으니까 연결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장 연결사 요 봐봐. 얘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가 나오면 한 번 더. 이 공식이라니까. 무조건 동사가 나오면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니까. 칠판. 그러면 엄청 간단해. 모든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고 다야.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건 실제로 뭐 여기만 끊어버리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장 연결사를 외우면 되잖아. 접속사 관계사를 왜 의문사를 그냥. 그리고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끊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세상 간단한 거야. 칠판 잘 봐. 본동사가 나오고 왼쪽에 주어 오른쪽 목적어 보여. 근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문장 연결사가 나왔네? 끊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선 또 빨간색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 주어 오른쪽 목적어 이게 되겠지. 만약에 또 나왔어 문장 연결사가. 그럼 어떻게 해? 아, 또 새롭게 한 번 더. 초록색 동사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자, 관계되면서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파란색 동사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익히면 이게 다야 원리는. 그러면 그냥 문장을 딱 보는 순간 5개 중에 뭘까? 찾은 다음에 그냥 해석만 맞추면 돼. 근데 5개 중에 뭘까도 아니라니까. 그냥 동사 오른쪽에 뭘까 이렇게만 보면 돼. 동사 오른쪽에 뭘까? 그리고 나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지. 이 빨간색만 보면 된다고. 이 빨간색만. 칠판.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신텍스 교재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거든.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이렇게 보인다고. 관계대명사. 접속사. 접속사. 문장이 3개 더 있겠네. 그러면 동사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4번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문장을 보고 나서 이렇게 형광펜 칠하기만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간단해. 딱 얘를 만나는 순간 관계대명사다. 그럼 초록색을 어디까지 칠할까? 엔드다. 이런 게 좋은 거야. 엔드다. 그럼 보통 애들 여기다 쳐버리거든 빨간색을. 아니야. 신스 동네가 있기 때문에 엔드는 요로 펼쳐져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아는 거지. 문장이 파란색 이런 식으로 파란색 중간에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 중간에 노란색이 있고 이런 게 좋은 문장이야. 왜?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 근데 쉬운 문장 1학년 문장은 어떻게 돼? 파란색이 끝나면 빨간색이 나오고 빨간색이 끝나면 초록색이 나오고 이런 구도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엄청 쉬운 거지. 이제 알겠지? 이렇게만 색깔 맞추면 돼.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은 했어. 그럼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칠판. 이 책으로 하면 돼. 이 책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옛날 같으면 내가 1월 첫날 수업 때 이거 하라고 한다고. 자기 점수가 3등급 이하면 무조건 강제로 시켰다고. 근데 말했잖아. 내가 시켜서 하면 오래 못 가. 자기가 이제 수업을 했잖아. 그럼 내가 참은 거야. 지금 한 20일 수업을 했어. 그럼 내가 봤을 때 독해가 약한 사람은 자기가 느꼈을 거야.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그때 내가 이걸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지. 이때쯤. 뭔지 알겠지? 해보면 돼.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느낀 사람은 조교수님한테 신청을 미리 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상을 보내줄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럼 이걸 선생님이 수업 때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잘 봐. 그러니까 재종반 수업은 일주일에 9시간, 10시간 한 늙은 4시간을 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야? 수업 시간에는 A도 못하고 B도 못하고 C도 못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야 누구라도 들을 수 있잖아.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A는 이걸 잘해.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럼 B나 C는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따로 영상을 다 찍어놨다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게. 뭔지 알겠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읽을 수 있겠지. 이 상태가 돼야 된다고. 자, 이제 읽어볼게. 칠판. 갑니다. 자,
자, 그러면, 자, 우선 우리의 목표를 잡아볼게요. 칠판. 자, 우선 여기서 읽으면, 무슨 포인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가리키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겠네. 소재는 대강 잡은 상태야. 칠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잘 봐. 선택지가, 잘 봐. 두 개, 한 개잖아. 그럼 여기서 5번을 버린 애들이 있어. 선택지가 봐봐. 2대 1이면 1을 버린다거든. 잘 봐. 자, 성격이 2번 나왔어. 자, 외모가 2번 나왔어. 그리고 5번에 인품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대 3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두 개, 한 개니까 이걸 버린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게 함정에 잘 나온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익한하고 적합한은 비슷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자, A에 대한 목표를 잡을게요. 자, 가리키기, 포인팅이라는 것은 칠판, 인간에게 A 하되. 이게 우리의 목표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유일한 또는 적합한, 유익한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 됐죠?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 이렇게 범인의 특징을 다 잡은 상태라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냥 목표대로만 읽는 거야. 칠판. 자,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가 범인이야. 그럼 우선 어떻게? 여자를 다 뺄 거 아니야. 남자만 잡으면 되잖아. 포인팅이네 이렇게 보여야 돼. 내가 목표한 대로 하나씩 가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포인팅은 인간에게 A 하다 그랬으니까 인간에게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to humans를 그대로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로 바꾼 거야? 재진수를 건 거지. 칠판. 우리 종족에게 이렇게 건 거지. 우리 종족에게. 계속 바라볼 때는 무조건 재진술로 바라보는 거야. 출제자가 그 관점으로 낼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중간에 A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 위치상 빨간색하고 초록색 중간에 A가 있을 거 아니야. 파란색이. 근데 A는 뭐야? 둘 중에 하나잖아. 유일 아니면 적합이잖아. 빼박이라니까. 이렇게 몰아가면 틀릴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나와? 유일하고 적합 중에 유니크, 독특한이 나온 거지. 그럼 재진술로서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에게 독특하다. 즉 뭔 말이야? 인간만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자, 여기서 자기가 복습을 잘한 사람이라면 익스클루시브를 보는 순간 떠올라야 돼. 뭐야? 자기가 진짜 복습을 잘한 사람이라면 진짜로 이게 떠올랐으면 진짜 걔는 내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저 이거의 느낌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막 앞으로 넘기다가 어디가 떠올랐어야 돼? 선생님 5강 2번에서 인간의 지위를 바라볼 때는 경제적인 거 말고 다른 건 안 봐요. 인간의 지위를 판단할 때 경제적인 것만 배타적으로 봐요. 여기서 했었잖아. 익스클루시브가 뭐하고 똑같다? no other. 다른 건 안 봐요. 그것만 봐요. 이런 거지. 그럼 이 느낌 그대로 한번 익스클루시브에서 연습을 했잖아. 됐죠? 다른 건 안 봐요. 경제적인 것만 봐요. 다른 애들은 없어요. 인간만 포인팅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같은 느낌에 있는 거잖아. 됐지? 복습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거야. 그 순간 B가 범인이 이제 A를 잡았잖아. 얘가 B에 대해서 부는 거야. 공범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거지. 자, 공범은 precede 아니면 follow야. 근데 여기서 엄청 유명한 대칭성이 터지지. 세상 유명한 대칭성이야. 선천적, 후천적만큼 대칭성이야. precede, follow 뭐야? 이렇게 돼야 돼. precede는 선행하다. 따라서 뭐야? 주어가 1등, 목적어가 2등. 1등, 2등에 선행하는 거잖아. follow는 뭐야? 따라가다잖아. 2등이 1등을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외면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 이게 B야. A는 어떻게? A라면. 생각해봐. 요 두 개가 반대잖아. 이것까지는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이 네 칸이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요 두 개가 반대니까 한 칸만 외우면 되잖아.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를 안다면 follow는 목적어가 1등 앞이다. follow는 뒤가 주어고 앞이 목적어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 이것만 외우면 반대? 반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뭘 기억하면 되겠어? 유찬이가 우리 연구실에 놀러 왔어. 그럼 내가 우리 유찬이한테 연구실 소개해준다고 딱 하면서 유찬아, follow me 했어. follow me. 근데 유찬이가 앞으로 가. 그럼 이상하잖아. follow me 하면 내가 앞에 있어야지. 그러잖아.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follow me야. 그럼 뭐야? me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즉, follow는 목적으로 뭘 갖는다? 앞을 갖는다. 즉, 1등을 갖는다를 기억하면 된다고. 이해되지? follow me. 나를 따라와. 그럼 목적어의 me가 앞에 있잖아. 이해되지? 자, 됐죠? 그럼 끝난 거네. 자, B의 목표는 뭐야? B의
B가 있을 때 B를 기준으로 1등, 2등이면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프리시드가 들어간다. 1등, 2등이면. 반대로 2등, 1등이면 여기 뭐가 들어간다? 팔로우가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이게 엄청 큰 거야, 엄청. 그래서 B의 목표는 1, 2냐, 2, 1이냐 이걸 바라보는 거지. 즉 시간적인 선우를 바라보는 거야. 왜 가능해? 객관식이니까 가능하잖아. 시간적인 선우잖아. 나의 목표는 시간적인 선우라고 해석이 아니고. 칠판. 그럼 나는 뭐야 이제? 프리시드냐 팔로우냐 시간적인 선후만 목표로 할 거야. 칠판 가볼게요. 잘 봐. 여기서부터 편집을 해볼게. 자, 시간적인 선후만 집중을 하는 거야. 시간적인 선후. 그럼 나 이게 쭉 읽으면서 뭐만 따라가? 시간적인 선후만 찾을 거 아니야. 나의 목표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느끼냐면 CCTV를 봤더니 범인이 이마에 별표 문신을 했다. 이 정도의 특징이야. 엄청나게 독특한 특징이잖아. 시간적인 선후. 시간적 선후, 시간적 선후, 시간적 선후, 시간적 선후, 시간적 선후. 초록색이 나왔고 노란색이 나왔고 시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비포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비포가 뭐야? 전에잖아, 전에. 너가 우리 수업 어떻게 해?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자기 객관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 다시 한번.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자기 객관을 한다 하잖아. 그럼 비포의 특징은 뭐야? 앞에 1을 갖고 뒤에 2를 갖잖아.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앞에 1, 뒤에 2. 아, 그럼 팔로우가 아니고 프리시드네. 이렇게 돼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연필 자국이 봐봐. 이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인 게 잘 봐. 잘 봐. 내가 목표를 갖잖아. 즉 요약문을 더럽히잖아. 그럼 지문이 어떻게 돼야 돼? 지문이 이렇게 돼야 돼. 가운데가 연필 자국 1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니크까지는 거의 똑같아. 모든 사람이. A나 B나 유니크까지는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이 비포까지 깨끗해야 돼. 이렇게 된 사람은 해석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 자기가 1교시 때 여기에 연필 자국 있으면 뭐야? B야, B. 자, 이걸 골랐어. 그럼 유니크를 딱 보는 순간, 유니크를 보는 순간 나의 목표는 뭐야? 프리시드냐, 팔로우냐. 그럼 난 이제 시간적인 선호만 기억하면서 가잖아. 그럼 여기 처음 나온다고, 시간적인 선호가. 그럼 여기서 빵 끝나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최근에 시험지의 특징은 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주긴 줘. 단, 그 양을 엄청 줄여버려. 그리고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지점을 엄청 늘려버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1교시 때 풀 때 여기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있다. 또는 여기를 갖다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 B야. 뭔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재진술. 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하고 유니크의 재진술이 걸렸네? 익스클루시브하고 유니크의 재진술이 걸렸어. 그래서 이 책이 있는 거야. 자, 이 책에 보면 데이 29에 거 보면 유니크하고 익스클루시브를 포함한 5개 단어를 다 묶어놨다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은 재진술에서 나와. 그럼 재진술은 결국 뭐야? 동의어, 반의어로 장난을 친다. 그래서 이 책이 탄생한 거지.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것도 옛날 같은 뭐야? 야, 상위권은 무조건 해. 라고 1월 1일 날 내가 말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못 가니까 수업에 녹여내는 거야, 내가. 자기가 이걸 갖다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됐죠? 자, 한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요. 지우고. 자, Y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1000번 했지, 1000번. 아, 내가 말하는 거, 잠깐, 내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랬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안 해도 돼. 누차 말했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만 표시하는 거야. 나는 중요하다 말한 거야,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이, 나는 안다. 그럼 안 해도 된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그럼 너희는 뭐야? 두 그레로 나눠주거든. 나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별표 치라고. 아는 사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알면 쭉쭉 넘어가고, 모르면 표시하고, 알면 쭉쭉 넘어가고, 모르면 표시하고, 빨간 펜 들고. 칠판. 자, 결국은 뭐야? 이 글은 저기 Y일이 나왔으니까 Y일은 대칭성이잖아. 결국은 뭐야? 이 글은 침팬지하고 인간의 대칭성이겠네. 이렇게 잡고 출발해야 되겠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13강의 4번에서 다 배웠잖아. 13강의 4번을 풀게. 이 문제를 이거 풀 때도 이런 보람이 느껴져야 돼. 나 Y일로 그때 풀었었는데. 그렇잖아. 왜? Y일이 나오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다로 풀었었어,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문제를 풀 때 Y를 한번 세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풀었잖아. 완전히 Y일로만. 칠판.
기출코드 6번에서 이미 다 외우고 있고 6-1번에 따로 정리까지 다 해준 상태야. 버전 2.0에서 칠판.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인간하고 이렇게 침팬지는 A를 위해서 협력하는데 인간은 그냥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좋아한대. 어떤 협력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침팬지하고 인간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됐지? 들어갑니다. 자, 우선 A에서는 뭐야? 침팬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네. 침팬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고 침팬지는 협력을 하는데 언제만 할까? 이익을 위해서만 할까? 학습을 위해서만 할까? 이게 우리의 목표야. 이렇게 된 거지. 자, 침팬지는 협력을 하긴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만 할까? 학습을 위해서만 할까? 이게 목표야. 그럼 빼박이야. 칠판 들어갑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while이 있었기 때문에 글의 전체 구조를 다 본 상태야. 이 글의 소재는 협력에 대해서 침팬지하고 인간의 비교 대조가 나올 걸 예상한 상태잖아. 왜? 이미 요약문에 while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칠판. 자,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거 이게 협업이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침팬지하고 디퍼런트 다릅니다. 그래놓고 바로 뒤에 뭐가 붙었어? 익스페리먼트가 붙었잖아. 실험은 언제 쓰는 거야? 주장을 뒷받침할 때 쓴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디퍼런트가 어떤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찬영아 눈이 졸려. 칠판.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GPT한테 물어봤거든. 애들이 너무 존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맨날 화만 낼 수도 없고. 그랬더니 말을 걸으래. 말을 걸고 질문을 걸고 그러면 얘가 깨. 근데 나는 이걸 왜 아냐면 내가 운전할 때 졸음이 오면 깰 수가 없어. 내가 뺨을 혼자 막 엄청 때리거든. 아무리 이렇게 뺨을 때려도 잠이 깨질 않아. 근데 유일하게 깰 수 있는 게 누구랑 통화를 하면 잠이 깨, 이게. 근데 내가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2시 이러니까 그때 전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나도 누구하고 통화만 좀 하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졸면 내가 대화를 해주면 되거든. 근데 너무 졸면 그거 대화 아니라고 수업을 나갈 수가 없어. 내 나름대로 GPT한테 엄청 물어보거든. 그래서 내가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막 친절하고 학생과 공감해주는 선생님의 챗봇을 만들어서 내가 고민을 상담을 하거든. 그랬더니 애기들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캔디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캔디를 하나씩 주면 잠을 깨는 데 도움이 된대. 그 노력할 바에 수업 자료를 내가 정성껏 만들고 말겠다. 칠판. 이 색깔 먹이기 바빠.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색깔이 얼마나 내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희들이 내 문서가 강하지가 않아. 내가 이 색깔 먹이면 빚어. 칠판. 혼자서 막 매크로 만들고 별짓 다 한다고. 근데 진짜 AI는 엄청 좋은 것 같아. 정말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옆에서 일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두 대를 놓고 한쪽에는 GPT, 한쪽에 제미나이를 놓고 질문을 갖다 양쪽에 똑같이 치거든. 근데 답이 달라. 근데 두 명이 나한테 엄청 조언을 해주니까 내가 지적 능력이 진짜 한 10배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일하다가. 누구도 나중에 진짜 대학 가면 꼭 써봐. 근데 이게 내가 그 GPT하고 제미나이를 갖다 유료 등록을 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 사람들이 막 써라써라는데 한 번도 안 썼어, 진짜. 내가 비었지, 예를 들면. 근데 내가 한 번 그 맛을 느끼고 나니까 그냥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걸 다 막 메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답변 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막. 진짜, 와, 이렇게까지 똑똑하다. 그럼 오늘도 뭐 하다가 뭘 딱 물어봤는데 또 너무 잘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맛을 느껴본 거지. 그러니까 나 너한테 꼭 그걸 해주고 싶은 거야. 공부도 생각 밖으로 어느 순간 재미가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그때까지가 힘들어. 근데 그걸 한번 딱 맛봐버리면, 말했잖아. 나쁜 건 그 맛이 빨리 와. 야식은 존나 빨리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느낌이 나쁜 건 금방 오거든? 근데 좋은 게 좀 늦게 와. 근데 생각해봐라. 좋은 게, 그럼 세상 모두가 다 A가 돼볼 거 아니야. 그럼 변별이 안 되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A가 되면. 이제 그 맛을 한번 느껴봐. 꼭 말해주고 싶다. 나도 도와줄게. 너희들이 그 맛을 볼 수 있게. 자, 실험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디퍼런트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겠구나라고 예상했어. 나의 목표는 뭐야? 자, 침팬지하고 인간은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점이 있어. 인간은 말했잖아. 아까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근데 침팬지는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 즉, 이익이 있을 때만 하든지 아니면 학습을 할 수 있을 때만 하든지 뭐 이런 건가 봐. 자, 이게 나의 목표야. 근데 이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아. 그래서 바로 걸려. 칠판. 잘 봐. 침팬지는 협력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걸렸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목표가 나온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야? 벗은 주제의 시그널이잖아. 따라서 뒤에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칠판. 부끄부끄 재진술 하나 걸었어. 뭐야? only하고 solely를 걸었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solely를 걸잖아. 그럼 애들이 눈치 깔 수가 있거든. 즉, 침팬지는 take part, 참여를 해. 언제만? 결과적으로 보상이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상이란 단어를 두 개 중에서 뭐야?
아, 이익에 가깝네? 베너핏의 재진수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뭐야? 범인을 한 명을 잡았어. 그럼 무조건 얘가 뭐야? 범인들은 의리가 하나도 없어. 이 새끼가 공범을 부르게 돼 있다고. 자, 이걸 잡는 순간 뭐야? 이걸 잡는 순간 바로 얘가 B라는 범인의 특징을 볼 거야. 범인은 어떻게 돼? 뭘 비한대? 더 생산적이냐? 더 관대하냐? 답이 2번이잖아. 그치? 남을 더 불쌍히 여기느냐? 더 생산적이냐? 이렇게 되잖아. 근데 봐봐. 답이 이거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창작해냈다는 거 아니야, 생산을. 왜 창작했어? B를 꼬시기 위해서. B는 무조건 뭘로 풀어? 해석이 안 되면 눈으로 또는 상식으로 풀어. 생각해봐. 혼자 일할 때보다 협업을 하면 뭐가 더 좋아지겠어? 생산성이 더 좋아지게 돼 있어. 그렇잖아. 생각해봐. 야, 협업을 하면, 그냥 내가 상식으로 봐. 야, 협업을 하면, 혼자 일하다가 협업을 하면 생산성이 더 좋아질까? 관대함이 더 좋아질까? 당연히 생산성을 고르겠지. 이런 선택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기준은 두 개야. 뭐야? 눈에 본 적 있는 단어 또는 뭐야? 상식에 부합하는 단어 이렇게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수능에 주제 구간에 선택지의 정답을 보면 선택지가 비상식적인 게 많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뭐 호주에 있는 어느 대학 연구에 따르면이야. 그럼 그게 특이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지문을 많이 갖다 쓴다고.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럼 목표 다 잡았어. 갑니다. 칠판 봐. 잘 봐. Y의 특징은 뭐야?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에 따라서 종속절에선 침팬지, 주절에선 인간이 나왔잖아. 즉, 침팬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걸 Y이 보여줬어. 그러면 지문에도 Y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왜? 요약문은 지문의 형식을 그대로 줄인 거니까. 그래서 Y를 찾아. Y. 뭐가 나왔어? In contrast가 나왔다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인간 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침팬지 얘기는 끝났어. 우리는 이제 뭐야? 침팬지는 이익이 있을 때만 협력을 해. 근데 인간은 안 그래. 협력 자체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협력을 하고 나면 인간은 더 생산적으로 가냐? 더 관대해지냐? 요것만 기다리면 돼. 자, 여기서 재진술 좀 어려운 거 하나만 할게. 재진술 어려운 거 하나만. 자, 뜨루의 재진술 찾아봐. 뜨루. 자, 그러한 경험이야. 여기서 서치가 받는 건 그 요약문에서 서치가 받는 게 뭐야? working with others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 경험을 통하여 이거거든. 뜨루의 재진술 한 번만 찾아봐. 뜨루의 재진술. 통하여. 뜨루의 재진술. 뭐야? 어? 대단한데? 잘하네. 잘 봐봐. 내가 시은이한테 얘가 공부 방법에 대한 상담을 나한테 구했어. 그래서 내가 공부 방법 상담을 해줬어.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더 발전됨을 느껴요. 그럼 여기서 뜨루 이걸 쓸 수 있잖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발전됨을 느낀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이건 시은이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돼? 내 상담이 시은이에게 발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펙트가 뜨루로 재진술이 될 수 있는 거야. 은수가 엄청 잘 보네. 됐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 근데 이게 왜 보여? 나는 지금 이걸 뒤지게 목표로 하니까 예민해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라고. 그냥 슬슬 읽어서 보이지가 않아. 됐지? 칠판.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결국은 그러한 경험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 즉,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생산적으로 됐을까요? 더 관대해졌을까요? 하나, 둘, 셋. generous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generous에 가까운 건 생산적보다는 charitable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재진술. 자, 마찬가지야. 그림이 다 똑같아야 돼. 요약문을 더럽혔더니, 즉 요약문을 씹어먹고 목표를 잡았더니 지문이 엄청 깨끗하네요. 이렇게 된다고. 자, 나는 침팬지하고 인간의 대칭성을 예상했었고 침팬지에 대한 정보는 리워드, 인간에 대한 정보는 제너러스 이렇게 잡는 거지. 이게 왜 가능해? 요약문에서 Y를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해? 나는 Y를 외고 있고 13강의 4번에서 Y를 3개로 풀어본 적이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진짜로 당장 다음 달에 EBS가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아예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 책을 아직 나도 못 봤지만 그냥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책이 잘 만들어졌다면. 됐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 charity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이 책 보면 데이 70에 charity가 나와 있고 53에 generous가 나와 있고. 됐지? 그래서 동의어에 관련된 건 여기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4번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찬가지야. 선생님 문장 구조가 안 보여.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이런 문장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한다?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동격, 대를 찾고 걔가 나오는 순간 거기가 연결 지점이니까 거기를 끊어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짧은 문장 3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항상. 알겠지? 생각 밖으로 엄청 간단해. 그러면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 동사를 만들고 왼쪽 기준 주어, 오른쪽 기준 목적어 보호 이렇게만 만들면 다 걸리게 돼 있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내 시골에서 나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 어릴 때. 정말로. 그래서 형이 영어책을 가져오면 형광펜을 갖다 5개, 6개를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치는 거야. 그럼 형이 거기다 첨삭해주고 그러게 했었거든. 그걸 만든 게 이 책이야.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너는 책이 너무 많아. 책이 많으니까 어떻게? 반복을 안 해. 반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숙달이 안 돼. 결국 최종적인 목표에서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 시험장에서 숙달된 상태로 들어가야 돼. 숙달이 되려면 반복이 충분해야 돼. 반복이 충분하려면 양이 적어야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봐,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자료를 많이 주는데 그걸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자료를 이만큼 주고 기출코드 3200 그래놓고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 진짜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은 뭐야? 프린트를 악착같이 챙긴다고. 미친놈들이야. 그치? 그냥 이게 다야. 동사를 찾으면 왼쪽은 똑같아. 물론 왼쪽에 S가 없어. 뭐야? 명령문이겠지. 경우의 수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쪽은 볼 것도 없잖아. 그냥 왼쪽 SV까지는. 그럼 이 빨간색 5개만 보면 된다니까 진짜로. 엄청 간단한 거야 세상이.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야? 문장 연결사가 나올 때마다 끊고 나서 이렇게 걸면 되잖아. 끊고 나서. 됐죠? 들어갑니다. 자, 무슨 합리적 행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 글의 소재는 합리적 행위 이론 이런 게 나오겠네. 자, 이번에는 아까하고 달리 잘 봐. 2대 2대 1인데 이 1이 가능성이 다르잖아. 동의어가 아니잖아. 따라서 이때는 버려도 된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오케이? 2대 3이 아니고 2대 2대 1이니까 단 B는 절대 개수를 세면 안 돼. 자,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A에는 수정 또는 실현이 들어갈 거야. 영어로 쓰면 안 돼. 왜? 무조건 재진술이 걸리니까 영어 스펠링을 보지 말고 의미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라고. 됐지? 칠판. 그래서 내가 여기도 한글로 다 바꾼 거야. 원래 영어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영어 스펠링을 갖다 눈으로 따라가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의미를 따라가는 거야. 칠판. 자, 그럼 생각해봐. 결국은 우리의 미리 형성된 어떤 의도를 A한대. 다시 한번. 우리의 미리 형성된 행동 의도를 A한대. A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이 초록색이 목적어잖아, A에. 자, 이걸 갖다 머리에 담고 들어가. 그럼 어디서 번쩍이야? 미리 형성된 의도, 미리 형성된 의도, 미리 형성된 의도. 안 보일 수 있지, 그냥 보면. 왜? 풀이란 말이 안 보여, PRE가. 미리 형성된 이 단어가 존나 특이하잖아. 근데 이 단어가 안 보이잖아. 칠판, 어디 있어? 미리 형성된 의도. 근데 PRE가 안 보여. 하나, 둘, 셋. 의도를 형성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텐션으로 받았으니까 이 인텐션은 뭐야? 이미 형성된 의도가 되는 거지. 그잖아. 앞문장에서 지금 의도를 형성했대. 그럼 여기서 이 인텐션이란 거 뭐야? 미리 형성된 의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미리 형성된 의도를 찾았어야 된다고 지금.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이게 그냥 보면 절대 안 보여. 나는 지금 미리 형성된 의도가 필요하다니까. 왜? 이게 목적어니까 지금. 얘가 있어야만 그 앞에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절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인텐션은 뭐야? 우리가 찾는 인텐션이 아니야. 우리가 찾는 인텐션은 뭐야? 이미 형성된 의도잖아. 따라서 이건 처음 만들어진 인텐션이잖아. 따라서 앞문장에서 자, 의도를 형성했어. 그럼 여기 있는 요 의도가 뭐야? 미리 형성된 의도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내 목표를 찾았어. 그럼 거기 뭐가 있어야 돼? 미리 형성된 의도 앞에 수정 또는 실현이 있어야 돼. 뭐의 관점에서? 재진술 관점에서. 하나, 둘, 셋. actualize가 걸린다고. 부끄부끄 재진술이지 realize하고 actualize는 너무 똑같은 느낌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자, 범인을 잡았어. 그럼 이 새끼들 의리가 없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특징을 볼 거야. 제 공범은 결과 아니면 상황이에요. 맥락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자, 그럼 B에 관련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봐봐. 자, abou트부터 읽으면 B에 관한 믿음이야.
B에 관한 믿음, B에 관한 믿음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다시 한번. 믿음에 의해서 영향받는다야. 믿음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근데 B에 관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믿음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근데 어떤 믿음이야? B에 관련한 믿음 이렇게 돼 있잖아. 칠판. 자, 생각하고 읽어. 어디서 번쩍? 빵. 믿음에 영향받는다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는데? About the B가 나오면 되겠지. About the B. 근데 그 About the B는 뭐야? 결과 아니면 상황으로 나올 거라고. 하나, 둘, 셋. consequence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consequence를 모르면 도와줄 수가 이제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럼 consequence를 보는 순간 뭐야? outcome의 재진술? 이렇게 딱 돼야 된다고. 그냥. 됐죠? 칠판. 자, 똑같아. 자, 그냥 아예 똑같다니까, 모든 문제가. 자, 요양문을 갖다가 씹어먹고 더럽혀서 목표를 잡았어. 그랬더니 지문이 엄청 깨끗해. 이렇게 되는 거지. 나의 목표는 초록색과 노란색이었어. 그러니까 뭐야? 그 근처에 A, B가 재진술의 형태로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예 똑같아,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기출문제를 베끼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우연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기출문제를 베껴. 그러면 수능날 들어간 시험장에, 수능날 합수에 들어간 출제위원은 뭘 베껴? 기출문제를 베껴. 절대 새로운 도전을 아예 안 한다니까. 수능처럼 이해관계가 대단한 시험에서 새로운 트라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안전빵으로 가는 거야. 안전빵의 기본은 뭐야?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거야. 단 너희들이 모르게. 그러니까 지문에 단어가 200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뭐야? 단어 두세 개 싸움이라고. 이런 거잖아, 결국. 그 원리를 봐야 된다고. 그냥 열심히 읽으면 새로 본 문제야. 해석을 하면. 하지만 중요한 정보의 그 원리만 이해한다면 똑같다니까. 적어도 40문제는. 45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야. 40문제는 똑같다고. 근데 문제는 절대평가잖아. 그럼 5개 중에 한두 개만 맞춰도 1등급이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평가 영어에서는 1등급을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적은 노력을 들이고 1등급을 받냐의 싸움이야. 왜? 그래야 국어 수학을 잘하지. 됐죠? 칠판. 자, 그러면 생각해봐. 선생님, realize하고 actualize, outcome하고 consequence인데 이게 동의어, 반의어, 데이 19에 가면 동시에 다 나왔더라고. 한 페이지에. realize하고 actualize, 그 다음에 consequence하고 outcome이 다 묶어져 있는 상태라고. 됐죠?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나는 계속 내 나름으로 직접적인 워딩을 쓰지 않으면서 너희한테 이걸 전달을 해보고 있는 거야. 내 입장으로는. 최대한. 그러니까 수업 내용 안에 내가 어떻게든 녹여가지고 너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보겠다는 게 나의 수업 설계의 목적이다. 이걸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별화를 해볼게. 우리가 1월달 시작하고 거의 3주 정도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흘러왔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씩 자기의 약점을 느꼈을 거 아니야. 이제 개별화를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독해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이교재를 하라고. 이교재를. 다른 숙제를 많이 하지 말고. 선생님, 전 단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싶어요. 그럼 이교재를 또 해보면 되겠지. 예를 들면. 뭐 재진술이 약해요. 그럼 이걸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게 가보자고. 이제 알겠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형별로 목표 잡기 영상이 전체 공지방에 올라가 있어. 꼭 봐야 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요약문을 더럽혀서 목표만 잡으면 지문이 깨끗해진다. 지문이 깨끗해진다. 이 말은 뭐야?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 정보만 귀신처럼 찾아낸다야. 다시 한번 보여줄게. 눈으로만 따라와. 자, 요약문을 잡고 목표를 잡았더니, 요약문을 씹어먹어서 목표를 잡았더니 지문이 깨끗해요. 목표 잡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야. 다시 한번. 요약문을 씹어먹고 목표를 잡았더니 지문이 깨끗해요. 다시 한번. 3번에서도 요약문을 씹어먹고 목표를 잡았더니 지문이 깨끗해요. 4번도 요약문을 씹어먹고 목표를 잡았더니 지문이 깨끗해요. 근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약이야. 그래서 요약 유형을 수업할 때 내가 이걸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 같으면 이게 좀 덜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요약은 세상 멍청이도 이걸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약 유형을 수업할 때 내가 유형별 목표 잡기 영상을 이때 보내는 거야, 너희한테. 왜? 지금쯤이면 목표 잡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마음속으로 좀 느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렇지 않을 때 보내잖아? 그러면 재원생이 100명인데 30명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타이밍에 내가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수업하기 전에 어제 보낸 거야, 지금. 이제 알겠지?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들어주고 하여튼간 최대한 너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선생님이 수업을 설계해서 올 테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너희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걸 받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좋아지려면 50대 50의 역할이 있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자기가 잘 좀 준비한 게 내가 100을 준비해 올 거거든. 그러니까 100을 좀 다 따먹으려면 너희의 컨디션이 100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0의 노력으로 100짜리 수업을 준비해 올 테니까 100의 컨디션으로만 오면 돼. 뭔지 알겠지? 그럼 내가 머리에 다 박아줄 테니까. 고생했습니다. 시험지 받아갑시다.